안녕하십니까. 피플스타의 SK쌤입니다. 오늘은 4형식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3형식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4형식은 관련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 들어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 4형식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이런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물건 같은 것을 누구누구에게 준다, 수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수요동사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봐주시고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요동사라는 말씀 아까도 드렸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 순서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물건을 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4형식에 많이 쓰입니다 라고 얘기하여 물건을 주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give는 주다고 offer는 제공하다죠. 그러니까 give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물건을 누구누구에게 주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offer는 제공하는 거니까 어떤 물건을 누구누구에게 제공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ask가 묻다니까 묻는 건 어때요?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묻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show가 나오죠. 이런 show 같은 것도 어때요?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보여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얘기가 돼요. 탐이 줬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를요? 선물을 여자친구에게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사람인 간접 목적어 나오고 물건인 직접 목적어 뒤에 나오고 미스 브라운이 그녀의 아들에게 빵을 조금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녀의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주는 대상인 물건이 뒤에 나오는 이제 4형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보죠. 자, 4형식입니다. 기본 설명이죠.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와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를 을을 이렇게 가지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한다라 그래서 지금 수요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는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His mother told him a story라는 예문이 있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told 다음에 him 간접 목적어 a story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얘가 에게로 돼가지고 간접 목적어, 스토리가 직접 목적어로 되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 드려볼까요? 자, 여기 내용이 또 있는데요. 4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4형식과 3형식은 관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먼저 나온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목적어의 순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our teacher가 주어져. 그 다음에 gave가 동사고 간접 목적어 us 나오고 English lesson이 직접 목적어로 나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를 순서를 바꿔갖고요. on English lesson이 동사 다음에 바로 나오고 on English lesson이 동사 gave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바로 오면 이 뒤에 to us가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돼서 요거는 3형식으로 전환이 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봐주시면 되겠는데 teacher 주어, gave 동사, 그 다음에 lesson이 목적어, to us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쪽은 3형식이 되고 이쪽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4형식이 되고요. 이 밑에 나오는 문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3형식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our teacher gave us an English lesson to us 이렇게 나와서 전치사를 to를 쓰는 3형식 패턴이 좀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 to를 쓰는 동사들이 따로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give, offer, award, lend, pass, owe 등등 그리고 뭐 tell이라든가 bring이라든가 show라든가요. 그죠? promise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동사들이 오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이 되면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패턴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to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보시면 will you do me a favor라는 문장에서는 어때요? do 다음에 간접 목적어 me, 직접 목적어 favor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for를 사용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렇게 for를 사용해서 will you do a favor for me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패턴도 있는데요. 이 for를 사용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동사들 정도 보시면 되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make나 buy나 뭐 leave나 choose나 find, order, cook, sing 이런 것들. 그래서 sing me a song 나에게 노래를 불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3형식으로 바꾸면 전치사 for를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ask of가 나오는 그런 얘기여서 of를 사용하는 패턴도 있는데 of를 사용하는 패턴은 좀 특이한 패턴이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볼 수 있는 얘기가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거를 전환시키는 문제는 사실은 to도 그렇고 for도 그렇고 of도 그렇고 요거를 전환해서 뭘 써라 전치사를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들께서는 요게 가능하고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시험 문제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아닌데 문장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떨 때는 기부동사도 4형식으로도 썼다가 어떨 때는 to를 이용해서 3형식으로도 쓰고 뭐 내지는 ask me a question이라는 4형식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ask a question of me 같은 3형식 문장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문제 내에서 막 여러 가지 문장이 4형식으로도 등장하고 3형식으로도 등장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장을 읽고 문장을 들을 때 이거를 자유자재로 변환해서 문제를 낸다. 그래서 문장이 그렇게 나온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자, 한 가지 중요한 거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2번 패턴은 1번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은 나옵니다. 2번은 나오고 요걸 갖고 문법 문제를 물어보면 학생들이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미리 좀 설명드림으로써 4형식에 대한 분류를 좀 해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수요동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우리말에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수요동사인데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하나만 가지는 동사를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즉 3형식의 완전 타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nnounce부터 뭐 indicate라든가 propose라든가 suggest라든가 say도 그렇고 introduce도 그렇고 이런 말들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announce 발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describe 설명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explain 설명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introduce 소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suggest 제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say 말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동사가 지금처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어떻게 한다는 표현이 되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하나만 가지는 동사가 되고 3형식의 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동사는 특수한 패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쪽을 좀 봐주시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동사들 여기 introduce나 announce나 say나 등등등이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to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전치사 to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3형식이 되고요. 이 뒤에 to 명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니까 없어질 수 있다 그래갖고 이것이 3형식의 완전 타동사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to를 쓰고 명사를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예문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He announced his engagement to us입니다. 그는 그의 약혼을 우리에게 발표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시면 이런 게 있는 거죠. he 주어, announce 동사, engagement 목적어, to us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어, announce 동사, engagement 목적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us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니까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to만 쓰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봐주시면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 announce 다음에 us가 나와서 간접 목적어 his engagement가 직접 목적으로 나오는 건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됐었던 것이죠. 그 밑에 볼까요? I shall prove to him that he is wrong.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분석을 해볼까요? 자, I, 주어. shall은 조동사니까요. prove 동사. that is wrong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that 절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o him 나오는 거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니까 이제 지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치사를 반드시 to를 써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announce, describe, introduce, indicate, propose, suggest, prove, say 이런 말들은 요거를 문법 용어로 introduce형 동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 to 명사 이렇게 될 수 있는 요 패턴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렇게 to를 쓰는 패턴도 있는데 삼형식인데 to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패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보시죠. 줄을 쳐드리면 provide나 supply나 furnish 등도 우리말에서는 수요동사지만 영어에서는 삼형식의 완전 타동사로만 사용이 됩니다.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provide, 공급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supply, 공급하다. 또 furnish도 공급하다라는 뜻이지만 furnish는 보통 이제 집에 들여놓는 가구류라든가 집기류 같은 거를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They supply sufferers with clothing. 그들은 이재민들에게 옷가지를 제공하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supply A with B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provide나 supply나 furnish는 provide, supply 다음에 with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패턴이 있죠. 여기서는 to를 사용하고 여기는 with를 쓰는 이런 패턴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2번에 보면 order가 있습니다. order. 그래서 이 order의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문하다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오더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문하다라는 주문하다의 오더가 있고 명령하다의 오더가 있죠. 근데 명령하다의 오더는 삼형식으로는 쓸 수 없고요. 명령하다로 쓰면 오형식으로 사용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가가지고 오더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부정사가 나와서 목적격 보호를 부정사로 취하는 스타일로 쓰게 되는데 그거는 오형식에서 아마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즉 오더는 주문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삼형식, 명령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주문하다로 쓰이는 오더는 지금 이 밑에 보시듯이 order A from B를 쓰게 되어 있는 패턴이 있어서 이렇게 전치사 from을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즉 우리말에서는 간목, 직목이 다 있지만 영어에서는 목적어를 하나만 가지는 이런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쓰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with를 쓰는 패턴이 있으며 from을 쓰는 패턴이 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삼형식 동사다라고 물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특수한 패턴으로 따로 외워서 수거 취급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사형식은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수요 동사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관건이었고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수요 동사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시고 이쪽에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삼형식 동사죠.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인데 의미를 따지면 사형식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혼돈에 조심하셔야 된다. 영어로는 삼형식만 쓰고 우리말에서는 사형식과 헷갈리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거 처리를 하는 게 좀 속편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식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만 보셔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일단 공부해 두신 다음에 삼형식이랑 좀 엮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여기 2번에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는 전부 삼형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을 하셔갖고 같이 연결해서 좀 외워주시고 여기 이제 전환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일단 개념만 알아두시고 여기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부분만 삼형식과 연결지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의외로 수요동사의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서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 개념만 조금 연결해서 봐두시는 걸로 생각해 두시면 부담 없이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다음 시간에는 오형식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형식은 중요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잘 알아두면 써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형식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